다음 날 아침 7시 태주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켜보니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한빛그룹 재무이사 200억 원대 횡령 시도로 긴급 체포. 태주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빛그룹의 최재혁 재무이사가 회사 법인 카드를 복제해 198억 원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어제 새벽 최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함께 검거했다. 박성민 한빛그룹 회장은 내부 고발과 시민의 제보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태주는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혹시 최재혁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보복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집에 도착한 태주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렇게 두어 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태주는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준 씨? 저 박성민입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뵀던. 태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은데요.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과 식사를 한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3시에 강남역 근처 미쉐린 레스토랑으로 오시겠어요? 제 기사가 태준 씨 집 앞으로 모시러 갈게요. 아,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럼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3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태주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미쉐린 레스토랑. 거기 한 끼에 10만 원 넘는다던데. 태주는 급히 옷장을 뒤졌어요. 하지만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 알바 갈 때 입는 평범한 옷들 뿐이었어요. 그나마 가장 괜찮은 청바지와 흰 셔츠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주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미쉐린 레스토랑. 태준이 도착했을 때 박성민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준 씨. 박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태준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많이 놀랐죠? 네.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박 회장은 메뉴판을 건넸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니까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태주는 메뉴판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하나같이 10만 원을 넘었어요. 그냥 파스타 하나면 될 것 같아요. 박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결국 박 회장이 코스 요리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는 대학생이라고 했죠? 네. 경기도 수원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경영학을 공부하는군요.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취업을 해야 하는데 제 학벌로는 대기업은 어렵고.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젯밤 태준 씨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진짜 실력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는 거리요. 태준은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태준 씨가 보여준 건 단순한 관찰력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이었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경고했잖아요.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어젯밤 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넘게 신뢰했던 부하 직원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낯선 편의점 알바생이 저를 구했다는 거였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태준 씨,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어요? 태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회사요? 네, 한빛그룹에 입사하는 겁니다. 졸업하고 정규직으로요. 태주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는 학벌도 별로고 경험도 없는데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태준 씨가 어젯밤 보여준 게 바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거예요. 예리한 관찰력, 책임감, 그리고 용기. 하지만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졸업할 때까지 남은 1년 반 동안 장학금을 드릴게요. 학비와 생활비 전부요. 그리고 졸업하면 우리 회사 보안팀의 특채로 입사하는 겁니다. 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학금에 대기업 정규직 입사라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박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198억 원의 피해를 막았어요. 그 정도 은혜는 평생 갚아도 부족하죠. 태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왔어요. 매일 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등록금을 모으던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렇게 태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편의점 점장 이수진에게 알바를 그만둔다는 말을 전했어요. 태준아, 정말 잘 됐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좋은 기회를 잡아서 정말 기뻐. 이수진 점장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장님. 그동안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아이고, 뭘. 내가 성실하게 일했지. 앞으로도 그 성실함 잃지 말고 열심히 해.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태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태준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태주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준이 정말 잘 됐구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엄마, 울지 마. 이제 나 취업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엄마도 이제 반찬 가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래,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전화를 끊고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아버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정말로 보상이 왔어요. 태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편 그 시각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최재혁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최재혁은 원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어려서부터 최재혁은 공부로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MBA까지 마쳤죠.
한빛그룹에 입사한 건 10년 전이었어요. 박성민 회장은 최재혁의 능력을 인정했고 빠르게 승진시켰습니다. 38세에 재무이사가 된 건 회사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최재혁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어요. 20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습니다. 최재혁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담해졌고 결국 200억 원까지 손을 뻗친 거였죠. 거의 다 왔었는데 그 편의점 알바 녀석만 아니었으면 최재혁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떨궜어요. 아냐, 잘못은 내가 한 거야. 그 청년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최재혁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았습니다. 횡령 미수, 카드 복제, 사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는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최재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돈과 지위가 아니라 정직과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23세 편의점 알바생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거였죠. 며칠 후 한빛그룹 본사 임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어? 회장님이 편의점 알바생을 특채로 뽑는데. 응, 나도 들었어. 최재혁 이사 사건 때 회장님을 도와준 사람이래. 대단하네. 그런데 학벌은 어떻대? 지방대래. 그것도 3학년. 헐. 우리 회사 들어오려고 SKY 출신들도 떨어지는데 지방대생이 특채라니.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특히 인사팀의 김 과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벌도 없는 애를 특채로? 말이 되나? 하지만 박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학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박 회장의 뜻대로 진행됐어요. 태주는 1년 반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한빛그룹 보안팀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자신도 불안했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태준에게 박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나머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태주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1년 반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어요.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성적도 크게 올랐습니다. 졸업식 날, 태주는 어머니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어요. 엄마, 여기가 내가 4년 동안 다닌 학교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태준이 정말 대견하다. 엄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다음 주부터 회사 출근하잖아. 그래, 그래.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태주는 한빛그룹 본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보안팀에 배치됐어요. 팀장은 50대 초반에 엄격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김태준 씨죠? 저는 보안팀 최동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최 팀장은 태준을 둘러봤어요. 회장님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압박감 느끼지 말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적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태주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보안팀의 주요 업무는 회사 내부 보안 관리, 정보 유출 방지, 임직원 출입 관리 등이었습니다. 태주는 선배들에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일을 익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타고난 관찰력 덕분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입사 3개월째, 태주는 회사 CCTV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각이었어요. 태주는 모니터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무팀 김대리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업무 시간에 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대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류 가방에 뭔가를 넣었어요. 태주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수상해. 태주는 최 팀장에게 보고했어요. 팀장님, 재무팀 김대리 움직임이 좀 이상합니다. 최 팀장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좋은 눈썰미야. 조사해보자. 다음 날 보안팀은 김대리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대리는 회사 기밀 서류를 경쟁사에 팔려고 했던 거예요. 김대리는 즉시 해고됐고 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태준을 따로 불렀어요. 태준 씨, 또 우리 회사를 구했군요. 태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 회장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태준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 일 이후 회사 내에서 태준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학벌도 없는 특채라며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태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역시 회장님 눈썰미가 대단하셔. 저 친구 정말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학벌이 뭐가 중요해. 실력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태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자신을 믿어준 박 회장에게 보답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입사 6개월째, 태준은 이제 보안팀의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책임감은 팀 내에서 인정받았어요. 어느 날 박 회장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회의실에 2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모였어요. 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1년 반 전 우리 회사는 내부 횡령 사건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198억 원이 빠져나갈 뻔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를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23세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김태준 씨입니다. 박 회장이 태준을 가리켰어요.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태준 씨는 새벽 편의점에서 저의 복제 카드를 발견하고 용기 내어 경고해줬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거예요.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태준 씨의 직급을 대리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준은 당황스러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 회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정말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닙니다. 능력과 인성입니다. 태준 씨가 그걸 증명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무도 태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태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축하해, 태준아. 대단해. 입사 6개월 만에 대리 승진이라니. 우리 팀의 자랑이야. 태준은 겸손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혼자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1년 반 전 자신이 일했던 바로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이수진 점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태준이.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너 요즘 뉴스 보니까 대단하더라. 대기업에서 잘하고 있다며? 네, 덕분에요. 점장님께서 그때 많이 가르쳐 주셔서요. 태주는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1년 반 전 자신이 카운터에 서서 밤을 지새우던 그곳.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자신을 성장시켰던 것 같았어요. 점장님,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수진 점장은 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뭘? 내가 성실하게 일했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겸손하게 살아. 그게 진짜 성공이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의점을 나서면서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태준의 성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태준은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태준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는 사람들은 박 회장이 태준에게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요? 3부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